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주 공모 일정 또 좋은 기업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아마 두 개는 청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빠르게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이 영상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하는 주식, 그리고 이번 주에 청약하는 주식을 보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상장하는 주식과 청약할 주식을 깔끔하게 공부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기업 무려 4개나 있었죠. 스펙 하나에 기업 3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스펙은 아직까지 우리가 청약할 때가 아니니까 패스하도록 하고 나머지 3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누르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투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경쟁률이 매우 좋게 나오며 많은 기대를 받았고 저 기릿이 그 어려운 확률을 뚫고 2개를 받은 그 기업, 제가 제가 2개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더블 또 못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망감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수익은 수익이겠죠. 첫 번째 날 보니까 공모가 12,000원, 시초가 19,340원, 고가 2750원, 그리고 종가는 17,200원으로 종가에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 주당 5,000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자, 기름들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혹시나 아직까지 매도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또 올라가는 투르행 꼭 그때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기릿은 얼마에 팔았나? 2주를 받아서 정말 다행이죠. 그리고 나름 높은 가격에 팔아서 13,765원, 2개 합쳐서 이 정도의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할인 전부 다 붙인 치킨 한 마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치킨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그리고 1개월짜리, 2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각각 보유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투르엔 더 좋은 기업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CU박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상장을 했고 저 기릿은 5개를 받았는데 그런데 패스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결과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요. 공모가 15,000원, 시초가는 15,680원, 고가는 15,980원으로 조금 올라가나 싶더니 쭉 미끄러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 그래서 아직까지 팔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또 종가에 매도를 했다면 한 주당 1,000원 정도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저 기릿은 팔았나 봤더니 아직까지 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AI가 조금 각광을 받을 거고 그 흐름을 타고 CU박스가 올라가면은 그때 매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 다음에 혹시나 청약하신 기름분들 전부 다 익절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길이 또 꼭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보이수로 보시면 1개월짜리가 6.3%, 3개월짜리가 5.3%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모니터랩, 요 친구도 기대감이 꽤나 컸죠. 그래서 더블 출발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따상까지는 가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공모가 9,800원, 시초가 19,600원 더블 출발했고, 그리고 고가는 23,200원, 종가는 14,200원으로 시초가에 바로 매도했다면 한 주당 만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종가에 매도했다면 한 주당 4,000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저 기릿은 한 주를 받았고, 그렇다면 얼마에 매도했나 봤더니 잘 매도했네요. 21,900원, 거의 고가 근처에 매도했습니다. 장 초반에 더블은 갔지만 따상에 가지 못하는 걸 보고 바로 매도를 진행했고 12,000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유수를 보면은 1개월짜리가 뭐 대부분이네요. 19.2%가 있다는 거,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청약하는 기업 받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청약한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급이 있었죠. 기가베이스. 자, 아마도 무조건 다들 청약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증거금이 무려 9.5조나 몰렸습니다. 균등 배정 수량은 0.91개로 청약하셨다면 아마도 10분 중에 9분은 한 주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한 주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리고 이 기업의 대박은 이거죠. 의무 확약이 무려 49%고 그 다음에 또 유통 비율이 14%. 시가총액이 5천억인데 유통금액은 700억밖에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더 좋은 거는 바로 요 녀석이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바로 어제 반도체가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고 타이밍도 진짜 기가 막히다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조금 크다 보니까 따상까지는 조금 힘들다고 하지만 그런데 공모가 자체가 워낙 커서 한 더블만 해도 4만원의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흐름 나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상장하는 기업 어떻게 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봤던 기가비스. 자, 요 녀석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반도체 흐름이 꽤나 좋은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차트를 보시면 어제 반도체 ETF가 무려 8%나 급등하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타이밍이 대박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상승이 단기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가비스는 상장 이후에도 우리가 충분히 볼만한 그런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가? 맘 편히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가에 만약에 매도하지 못했다면은 야, 반도체가 좋으니까 혹시나 더 떨어지면 좀 더 사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해도 괜찮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매도하시든 아니면 편하게 좀 들고 가시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고, 저 기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장 초반에 바로 매도를 진행하고 나중에 혹시나 좀 떨어진다면은 그때 다시 공부해서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절대 정답은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스스로 어떻게 매도할지 그거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청약하는 기업이 있죠. 진영, 나라셀라, 마녀공장,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청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빠르게 공부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입니다. 바로 진영이라는 기업이고 하이투자증권에서 진행을 하네요. 청약일은 22일부터 23일까지, 공모밴드는 3,600원에서 4,200원인데 공모가가 무려 5,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뜨거웠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기업 뭐하는 기업인가? 진영은 고기능성 플라스틱 시트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껍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구, 데코, 건축자재, 가전제품, 여기에 들어가는 마감재를 생산 그리고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대표 제품은 LG화학과 협력해서 만든 ASA 소재라고 하는데 매출액의 72.3%는 가구용 ASA 데코시트이며, 그렇다면 이걸 어디다 파는가 봤더니 크게 국내 가구 회사인 한샘, 현대 리바트, 쌍두마차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쭉쭉 들어가고 있으며 그리고 플러스 중국에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국을 하나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뒤에 그 이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 마감재가 어떤 장점이 있는가? UV 안정, 내후성, 내화학성, 고강성, 가공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며 당연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토대로 뭘 만드나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가구와 데코 시트, 가전제품, 건축 자재, 자동차 외장재 등 딱 봐도 뭔가 좀 비싼 걸 써야 될 것 같다, 그런 곳에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기업의 매출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구용 시트가 72%, 가구용 엣지밴드가 20%로 가구 쪽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은 20년, 21년, 22년 매출이 쭉쭉 성장하나 싶더니 22년에 살짝 꺾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린, 야 22년에 이렇게 꺾이면 이 기업은 청약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중국. 이 기업은 중국에도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22년에 뭐가 있었죠? 맞습니다. 중국에 코로나가 엄청나게 나오면서 봉쇄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출액이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와중에 영업이익률은 엄청나게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년에는 6%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12%인데 13%로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23년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중국의 이연 수요가 나올 수 있고 아마도 매출이 다시 또 껑충 뛰겠구나,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영업이익률까지 한 번 더 뛴다면은 실적이 진짜 크게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높이 산 걸까요? 이제 기관들의 수요평가를 보시면은 1595대 1로 매우 좋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기관들은 4200원에 대부분을 써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아쉬운 거는, 아니 길이 아까 그 공모가가 5,000원이라고 했잖아. 맞습니다. 5,000원. 그런데 기관들이 4,200원을 써낸 건 알려주긴 했는데, 근데 5,000원을 넘게 쓴 기관을 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깜깜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5,000원에 확정시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무 가격은 9.1%로 나름 준수한 모습 나타냈습니다. 자, 진영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청약을 진행해야겠죠. 하이투자증권에서 진행을 하고, 아마도 계좌가 없으신 분들이 꽤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미리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청약하신다면 아마도 2주에서 3주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이투자 계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물량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 공모 유통물량 예정치는 30%인데 예상 시총이 855억밖에 안 돼서 상장 당일날 풀리는 물량이 300억도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매력적인 요인이 여기저기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릿은 청약을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주 월화 당장 코앞입니다. 그때 진행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하이투자가 있다면 무조건 청약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없다면 한번 해볼까 이런 고민은 정도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나라셀라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 유진투자에서 진행하고 청약일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똑같네요. 그리고 공모밴드는 2만원에서 24,000원인데 공모가는 2만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조금 안 좋았다는 소리죠.
자,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인가? 바로 와인에 관련된 기업이죠. 와인업계 1호로 상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칠레의 몬테스 알파, 저 같은 와린이들은 이게 도대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자랑하는 거 보니까 대단한 와인인가 봐요. 어쨌든 이 와인을 단일 독점하는 수입사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 혹시나 와인에 대해서 잘 아신다면 칠레 몬테스 알파 어떤 가치가 있는 건지 그리고 가격은 어떤 건지 이 와인을 단일 독점하는 게 나라셀라한테 그 정도로 뭐 유명한 건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현재 120여 개 브랜드 1000여 종에 달하는 와인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리고 요즘 술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와인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흐름을 타고 이번에 상장을 진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미룬 적이 있었죠. 그때 고평가 논란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이어트를 해서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까 봤다시피 기관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건 확인할 수 있었죠. 어쨌든 이 기업 나라셀라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뭐 이런 와인들을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몬텐스 알바 커버네 쇼비농, 케이머스 나파밸리 커버네 쇼비농, 더콘 나파밸리 멀롯, 루비노 리제르바 어쩌고 저쩌고 솔직히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와인을 유통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렇게 매장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들어 주류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와인에 대한 기대값이 많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그런가 봤더니 와인 수입액이 2020년도에서 2021년도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22년에도 성장을 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나라셀라의 매출액도 작년에 20% 성장, 재작년에 50%나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성장세는 이어질 거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네요. 그렇다면 매출은 어떤가, 영업이익은 어떤가 봤더니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 올라가다가 매출액은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살짝 꺾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업이익이 꺾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2022년에 달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율이 상승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익이 소폭 감소한 바 있으나 그런데 앞으로 달러가 다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공부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긴축을 멈추면 달러가 시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렇다면 나라셀라는 2022년에 안 좋았던 그 영업이익 다시 또 그게 폭발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23년, 24년은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나라셀라 기관 평가는 어땠나 봤더니 수혜책 결과 178대 1로 약간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살짝 아쉽죠. 그리고 대부분의 기관들은 2만원과 2만원 미만을 써낸 걸 확인할 수 있으며 그래서 공모가는 2만원에 확정을 시켰다고 합니다. 의무 가격은 당연히 매우 낮겠죠. 1.19%. 뭔가 숫자가 119가 나오는 거 보니까 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최소 청약 금액이 50주 기준이라서 50만원이 필요해요. 야, 이거 금액도 크고 기관 수혜책도 안 좋아, 의무 확약도 안 좋아, 게다가 구주 매출은 15% 있어. 물론 시가총액이 조금 낮아서 약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굳이 청약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나라셀러가 지금 뭐 고평가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이 딱 적정가라고 생각이 되고 혹시나 상장 이후에 주가가 조금 하락한다면은 그리고 기분들이 혹시나 와인을 좋아하고 앞으로 이 와인은 한국인들한테 갈수록 더 퍼질 것이다. 이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때 직접 상장 후에 매수를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기릿은 이번에는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기대분들도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녀공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일은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공모밴드는 12,000원에서 14,000원, 공모가는 아직까지 미정. 자, 요 녀석 일단 매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자면은 자연주의 성분을 기반으로 기초 스킨케어, 클렌징 제품, 앰플 세럼을 판매하는 화장품 브랜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몇 개 찾아보니까 마녀공장이 뭔가 친환경 이쪽이 좀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깨끗한, 물론 다른 화장품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럼에도 더 깨끗한 원료를 사용하는 그런 브랜드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 어디서 많이 파는가 봤더니 온라인과 오프라인 2대1로 온라인 채널에 특화된 걸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겠죠. 이거는 뭐 나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중국이랑 시끌시끌한데 타 브랜드사와 달리 중국 시장 비중이 높지 않고 일본 시장에 집중되어 전체 매출에서 42%가 일본 비중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 어떤 화장품을 파는가, 뭐 갈락토미 라인, 비피다 라인, 클렌징 라인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며
아까 네이버에 한번 쳐보니까 클렌징이 좀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혹시나 마녀공장을 많이 사용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 화장품이 진짜 좋은지, 사람들의 평가는 어떤지, 가격대는 어떤지 알려주시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들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뭐 에센스, 클렌징 오일, 비피다, 바이온 콤플렉스 앰플 등등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할인하며 팔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장품들이 이렇게 가격은 일단 높여놓고 할인해서 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이걸 보니까 럭셔리하게 비싸게 파는 화장품은 아닌 것 같고 조금 저렴하게 그리고 대용량으로 파는 화장품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침 또 화장품에 대한 분위기가 나름 괜찮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식약처가 해냈다 K뷰티 중국 수출 제도약 발판 마련, 이 소식이 나오자 지난주에 화장품 관련주가 쭉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추세가 바뀐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여기어 마녀공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나 중국이 뭐 우리나라한테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그 타격이 크지 않다는 게 또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 기업 이거 좀 심상치 않습니다. 내수랑 이제 수출 비중을 한번 보시면요. 2020년도에는 내수가 300억, 그 다음에 수출이 100억 수준으로 거의 3대1 정도로 내수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21년에 대박이 터졌습니다. 내수는 소폭 증가했으나 그런데 수출이 3배나 증가해서 내수랑 수출이 둘 다 300억 300억으로 똑같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22년 위드 코로나가 딱 시작되는 그 시점이죠. 내수도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그래서 450억까지 성장, 그 다음에 수출은 560억으로 아예 그냥 따돌려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거의 뭐 2배씩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정도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실적을 한번 보시면 매출액이 뭐 거의 2배씩 점프, 영업이익도 점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이제 순이익이 살짝 꺾인 바 있었는데, 이때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그거 보신 적 있죠? 내고왕, 그 예능에서 이제 좀 많이 판매를 하면서 순이익이 깎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싸게 팔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순이익률이 조금 낮아진 걸 확인할 수 있으나, 그런데 매출이랑 영업이익을 보면은 이거 이 정도 성장 한 번 더 하면은 진짜 대박이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일단 아직까지 기관 평가가 나오지 않아서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데 아마도 기관 또 이 기업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청약일은 목요일부터 금요일이니까 그 전에 다시 또 영상을 올려서 확정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청약을 한다 쪽으로 마음이 기운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와중에 또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게 있죠. 맞습니다. 유통물량 예정치가 17%밖에 안 돼요. 예상 시총이 2200억인데 그 중에 17%면은 상장 당일에 풀리는 물량이 400억도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 이 유통 물량 예정치는 더 떨어질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또 제가 모르는, 제가 놓친 부분 때문에 기관들이 나쁜 평가를 줄 수도 있으니까 그 결과를 기다려 보면서 주중에 뜨자마자 바로 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봤을 때는 3개 중에 2개는 당연히 청약을 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달력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화 진영이랑 나라셀라 청약이 있고, 수요일에는 기가비스 상장이 있습니다.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금은 마녀공장 청약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